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F1 레이스카는 메인 스트레이트 구간을 시속 350km의 속도로 질주하다가도 코너 진입 전 3초 만에 시속 80km로 급감속하여 코너를 안전하게 진입하고 빠르게 돌아나갑니다. F1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빠르면서도 과감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F1 레이스카의 브레이크 덕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F1 브레이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키미TV의 F1 브레이크에 대한 영상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F1 경기를 시청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학적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명의 라이트한 F1 팬으로서 공부한 내용을 가볍게 공유드리는 점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1 브레이크와 관련하여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주시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1 차량의 브레이크 작동 기본 원리. 일반적인 승용차와 같이 F1 차량의 브레이크는 4개의 타이어에 모두 작용합니다. 제동을 위해 드라이버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프론트 리어 타이어 용도로 나눠진 2개의 마스터 브레이크 실린더를 압축하여 유압을 발생시킵니다. 프론트 타이어의 브레이킹 시스템은 매우 간단한데 유압이 프론트 브레이크 캘리퍼로 직접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6개의 피스톤이 디스크 클램프 패드에 연결되어 있으며 패드와 디스크의 마찰을 이용하여 차량을 제동합니다. 리어 쪽의 제동 시스템은 프론트보다 좀 더 복잡한데 먼저 브레이크로부터 마찰과 엔진으로부터의 저항,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감속 시 에너지를 저장하는 MGUK에 의한 제동력입니다. 드라이버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앞서 말한 3개의 시스템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통해 동시 작동하며 그 브레이킹 강도와 엔진 브레이크 및 MGUK에서 에너지 회수로 발생한 토크 상실을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계산하여 적절한 제동력을 리어 타이어에 전달합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 드라이버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리어 브레이크 회로에서 발생하는 유압이 전자 센서로 전달됩니다. 이 센서에서 감지된 드라이버의 제동 강도가 ECU에 전달되고 리어 타이어를 제동합니다. ECU의 감도는 드라이버가 스티어링 휠의 스위치로 조정하며 브레이크 캘리퍼, 엔진 브레이크, MGUK가 제동에 관여하는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항상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만약 주행 중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고장났다면 이 시스템은 즉시 프론트 브레이크 시스템과 같은 유압식 브레이크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F1 레이스카의 제동 일관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빙하기 좋은 차의 조건은 항상 같은 감도의 성능을 제공하는 것인데 특히 브레이크의 경우 항상 구간별 한계 속도까지 몰아치는 드라이버에게 항상 일관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운전을 할 때 코너 진입 전 직선에서 미리 감속하여 코너에서는 거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그리고 ABS가 작동될 정도로 강하게 브레이킹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F1 레이스에서는 매 순간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기 직전인 한계점까지 강한 브레이킹을 합니다. 더군다나 F1 드라이버들은 코너링을 할 때도 브레이크를 완전히 놓지 않고 그 강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트레일 브레이킹을 합니다. 즉 스티어링 휠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로도 마치 피아노 페달을 밟듯 미세한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너링을 하는 동안 프론트의 제동력이 리어에 비하여 과다하여 접지력을 잃는 상황이 된다면 스티어링 휠의 조작보다 차량이 덜 회전하는 언더스티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어 타이어에 과다한 제동력이 전달되어 리어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진다면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다가 코너의 정점이 에이펙스에 도달할수록 점차 언더스티어로 대체되어 차량의 드라이빙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와 리어 브레이크의 스마트하고 가변적인 밸런싱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카본 소재 브레이크. F1 차량의 브레이크는 카본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소 섬유인 카본은 금속보다 가볍기 때문에 차량의 중량을 줄일 수 있고 내구성 또한 좋기 때문에 F1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착륙 시 육중한 기체를 빠르게 제동해야 하는 대형 항공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본 브레이크는 열에 매우 강해서 경기 중 브레이크가 일관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본 브레이크의 디스크는 하나당 1kg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일반 승용차의 디스크 무게인 15kg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볍습니다. 또한 F1에서의 브레이크는 350에서 1000도의 온도 내에서 작동되고 있어 일반 승용차의 마이너스 50에서 500도의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며 카본 소재는 고온에서도 브레이크 디스크가 변형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카본 소재의 브레이크 덕분에 F1 레이스카는 직선 구간에서 시속 350km로 질주하다가도 시속 80km까지 감속하는데 약 3초 정도면 충분하며 완전하게 멈춰서기까지 약 4초 이내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멈춰서기까지 약 1.4초 정도만 걸리고 17m의 제동거리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성능 스포츠카가 약 30m의 제동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F1 레이스카의 제동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카본 소재 브레이크의 힘입니다. 네 번째, 브레이크의 적정 온도 관리.
F1 레이스카의 브레이크는 400에서 600도 사이의 온도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레이스 상황에 따라 브레이크 디스크의 온도는 1000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카본 소재의 브레이크는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장시간 동안 이런 고온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카본 소재의 브레이크이더라도 산화작용이 일어나 패드가 디스크를 잡아도 제대로 제동이 되지 않는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나 브레이크 액이 가열되어 내부에 숨어있는 기체들이 기포 형태로 발생하고 브레이크의 유압이 제동력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 중 이렇게 브레이크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냉각이 필요한데 브레이크의 냉각은 주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직선 코스를 달릴 때 많은 공기가 브레이크 덕트를 통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브레이킹하는 구간이 전체 서킷의 무려 20%를 넘고 직선 구간이 짧은 모나코, 헝가로잉과 같은 서킷은 브레이크에 특히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브레이크 냉각을 위하여 브레이크 디스크 측면에는 10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구멍이 있어 공기와 접촉한 디스크의 표면적을 최대화한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덕트가 클수록 냉각에는 이점이 있지만 브레이크 냉각을 위해 에어 덕트를 너무 크게 만들면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냉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브레이크의 온도를 200도 이하로 너무 낮게 냉각시키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간 마찰력이 부족해져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5번째, ABS가 없는 F1 레이스카. 오늘날 일반 승용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ABS는 1994년 F1 시즌부터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금지된 액티브 서스펜션과 같은 맥락인데 F1 레이스의 드라이버의 실력이 경기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늘리고자 함입니다. 주행 중 브레이크를 갑자기 강하게 밟으면 타이어가 회전하지 않도록 브레이크가 강하게 붙잡지만 차량이 주행할 때의 운동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차량은 그 자리에 바로 멈출 수 없고 노면과 접지력을 상실하여 미끄러지게 되며 이에 제어가 안되고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ABS는 빠른 속도로 브레이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며 타이어를 지속적으로 굴려주어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치인데 F1에서는 이러한 ABS의 도움 없이 온전히 드라이버의 브레이킹 감각과 테크닉으로 제동을 하는 것입니다. F1 경기를 보다 보면 레이스카가 브레이킹 시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타이어가 연기가 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드라이버가 제동 접지력의 한계치보다 강하게 브레이킹을 했고 이 힘이 디스크에 전달되어 타이어가 잠기면서 그립을 잃고 정상적인 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락업 또는 휠락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F1 드라이버는 코너의 형태와 타이어의 상태, 기온, 브레이크의 상태, 다른 차량의 위치 등의 변칙적인 레이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브레이킹을 하고 그 압력을 어떻게 얼마나 유지시킬지를 감각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F1 경기 중 락업이 발생하면 레이스카의 제동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조향도 불가능해져서 주변에 있는 경쟁 차량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또한 타이어의 한 부분만 강한 마찰력이 일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 아랫면에 심한 손상을 입습니다. 마치 칼로 깎은 것처럼 평평한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플랫스팟이라고 합니다. 플랫스팟은 곧 타이어의 심각한 마모이므로 드라이버에겐 큰 부담이 되며 플랫스팟이 심한 경우 즉각적인 피트스탑을 통한 타이어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중 타이어 교체 금지라는 괴기한 규정이 있었던 2005년 시즌 우리 키미 형님이 락업으로 발생한 타이어 플랫스팟 때문에 선두로 달리고 있던 파이널랩에서 서스펜션이 부러지며 불행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은 챔피언십 경쟁자 알론소에게. 키미TV에서 준비한 F1 브레이크 관련 이야기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곧 2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